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영입니다. 야, 진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고 나서 19살 대학교 1학년 젊은이가 공직에 도전했습니다. 10대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냈는데 이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학교 1학년생인 최정현 씨는 지난 24일 경기도 남양주 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 최정현 씨는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 나이를 20세로 기록했지만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으로 볼 때 만 19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10대가 출마한 첫 사례로 기록될 텐데 남양주 유권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을 할지 참으로 궁금해지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젊은 10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좀 상쾌한 것도 느낍니다. 우리 정치가 세대나 성별, 진영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치는 결국 모두의 것이라는 게 신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청년이지만 청년 정책에 국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는 청년들도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도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문제인 거다. 창업도 마찬가지다. 청년 창업이 주가 되겠지만 어르신들도 충분히 은퇴 후 창업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히 성별이나 세대로 한정지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냥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19살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은퇴 후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 19 청년의 선거자금은 모아놓은 세뱃돈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모아놓은 세뱃돈으로 선거를 준비 중이다. 정치가 별건가? 이 세상 모든 게 정치랑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서 최정현 씨는 경기도 남양주 시의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부모나 주변의 지원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실생활에서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정치에 뛰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 문제의 해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기도도 그렇고 특히 남양주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편 자체가 한 번에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경춘선, 경의중앙선 등은 배차 간격도 20분 정도로 길다 보니 출퇴근 혼잡도 심하다. 이미 정치를 하는 분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고쳐달라고 하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선거법 개정 이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런 진취적인 성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진짜 공정을 보여주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청년 정치가 최근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공정이라면서 그런데 청년이기 때문에 돈과 조직이 없다며 우대해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다른 모습의 청년 정치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2002년 4월 15일 생인 최 씨는 최근 최연소 예비 후보로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아마 전국이 다 이 사람 쳐다보고 있겠죠. 최 씨는 현재 국민의힘 남양주 을 당협위원회 청년위원을 맡고 있으며 대선 때는 경기도 선거대책위원회 남양주 을 청년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토론대회에 참석해 오고 지난해 책도 같이 쓴 친구가 있는데 지금 선거본부장을 맡고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토론에는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제18회 전국 고등학생 토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0년 국회의장배 고교 토론왕 대상 등 다수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해 말 20살 꼰대 정치에 이의 있습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과감하게 비판하면서 현 정권을 무능, 무지, 무책임 정부로 규정했습니다. 정책을 20번 넘게 바꾸었는데도 집값을 잡지 못했다는 것은 무능이다. 또 시장 원리에 무지했다. 예컨대 세금을 올릴 수는 있다. 그런데 집을 한 채만 갖게 하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되는데 거기에 거래세까지 높여버리니까 이건 뭐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다. 이런 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다면 무지한 거다. 똑똑하죠? 사안을 꿰뚫어보는 그런 해안은 있네요.
그러고는 장관 한 명 바꾸고 이제 와서 주택 공급을 조금씩 늘리겠다고 하는데 공급 자체도 질 높은 공급이 아닌데다가 신도시를 짓겠다면서 교통 등 수반되는 대책도 없다. 그래서 무책임하다고 말씀드린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임대차라면 임대인, 임차인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한쪽만 이득을 보게 하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었다면서 집을 내놓을 사람이 내놓게 유도해야지 내놓으면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지적합니다. 야, 똑똑하죠? 그러면서 토론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측에서 입장을 개진해야 할 때도 있고 반대 입장의 자료 등도 자세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입장이 다르더라도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가 있구나, 합리적이구나 하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그런데 기존 정치권은 우리 편이 무조건 옳다는 식이더라. 그게 꼰대 정치라고 본다. 그죠? 그러면서 보수에 대한 개념도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갈라치기 등 구태의연한 태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여기에는 같은 당의 대표이자 청년 정치인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는 이준석 대표도 포함됩니다. 이대남 이대녀라는 규정도 지역 감정처럼 구시대적 분류 같아 우리는 현재 굉장히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고 개개인의 하나의 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왜 이대남이냐, 나는 저런 의제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 나를 거기에 포함하냐는 목소리도 크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는 젊은 나이에 제1야당 대표라는 큰 기록을 세우신 분이고 이번 대선에서도 이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강점이 이성, 논리 이런 부분인데 정치가 또 세상살이가 다 논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 소통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지 않나고 생각한다면서 이준석 대표를 비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 이건 60대까지 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표출합니다. 정치는 결국 모두의 것이라는 게 거의 신념이라는데 청년이지만 청년 정책에 국한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는 청년들도 문제지만 신혼부부에게도 문제고 은퇴하신 분들에게도 문제인 거다. 창업도 마찬가지 아니냐. 청년 창업이 주가 되겠지만 어르신들도 충분히 은퇴 후 창업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딱히 성별이나 제대로 한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이런 시각. 젊은이들 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아주 공평한 생각이죠. 60대도 70대도 은퇴 후 창업을 할 때는 청년 창업과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 청년치고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열려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유럽 청년을 응원하게 되네요.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